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5세 할머니가 소박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을 말입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1시간 넘게 번호표 기계 앞에서 헤매도록 방치했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금 바빠요라며 외면했습니다. 급기야 한 직원은 껌을 씹으며 할머니,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정부 지원금 받으러 온 거면 구청에 가세요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낡은 가방 안에는 27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벌인 일은 그 은행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인생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서연. 올해 75세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남편 김재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서울 강남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호는 1980년대부터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강남 일대의 대형 건물들 중 상당수가 그의 손을 거쳐 지어졌죠. 사람들은 그를 강남의 큰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화려함보다 소박한 일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재호도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남편이었고 저녁마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 12년 전 갑자기 끝났습니다. 재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 친척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카들과 형제들이 모여 유산 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다툼이 지겨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죠. 결국 아들 민석에게 필요한 몫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제 명의로 정리한 후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주로 이사 온 후 저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돈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매달 자동으로 생활비 계좌로 들어오는 200만 원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도와주는 것이 제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용품을 사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늘 조용히 그들이 알지 못하게 도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런 전화하게 돼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미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서연아, 나 큰 병에 걸렸어.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란이는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혼자 지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큰 병 앞에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가 8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한데 다른 부탁할 곳이 없어서. 미란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일 당장 수술비 가져갈 테니까 걱정 말고 몸만 챙겨.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그 오래된 통장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12년 동안 거의 꺼내본 적 없는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통장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재호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279억 원.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미란이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재호가 살아생전 늘 말했던 것처럼 돈은 사람을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통장이 있는 은행은 강남에 있는 대형 지점이었습니다. 재호가 생전에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던 곳이죠.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는 12년 전보다 더 화려하고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은행 건물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2년 전 재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은행 직원들이 저희를 극진히 모셨었죠. 재호의 명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소박한 옷차림의 75세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핸드백을 든 모습은 이 화려한 강남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자 웅장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12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고객들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비교하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최윤아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직원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서 명백한 무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호표부터 뽑으셔야 합니다. 저쪽 기계에서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입구 쪽에 있는 복잡한 터치스크린 기계를 대충 가리켰습니다. 말투도 건성이었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게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향했지만 그 현대적인 기계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예금 업무, 대출 상담, 외환 업무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바쁘다는 듯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노인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할머니 비켜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민폐 덩어리라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섰고 그 남성은 빠르게 번호표를 뽑아 VIP 대기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기계 앞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도 원하는 메뉴가 나오지 않았고 잘못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뒤로 온 고객들은 모두 번호표를 뽑고 업무를 보고 나갔습니다. 저만 혼자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내 데스크로 다시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유나 직원은 여전히 컴퓨터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속도 상했지만 미란이를 생각하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젊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상무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껌을 씹던 입에서 껌을 빼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IP룸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는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 남성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직원의 안내를 받아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고객인데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마침내 한 창구가 비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소미라는 이름표를 단 20대 초반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VIP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이소미는 껌을 씹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에서 짜증과 무시가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다음 고객 모시겠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VIP요? 하, 그녀는 비웃듯 웃으며 동료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혹시 정부 지원금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 가셔야 해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르신이네. 요즘 노인분들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 오늘 바쁜데 시간 끌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호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 용건이 정확히 뭐예요? 친구 수술비를 위해 큰 돈을 찾아야 해요. 큰 돈이요? 얼마나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녀는 여전히 껌을 씹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279억 원 통장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인 것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내일 수술비 가져갈게. 하루만 더 기다려줘. 고마워, 서연아. 내가 너 아니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정말 미안해. 미란이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방에 통장과 신분증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내야 해. 미란이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개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던 덕분에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번호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5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의 그 무례한 직원이 아닌 김대호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여전히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VIP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VIP 상담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는 컴퓨터에 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시겠어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입력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가져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과 함께 그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김대호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열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통장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화면과 대조해봤습니다. 이 통장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은행은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김대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했던 최윤아 직원과 그리고 정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중반의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그가 바로 지점장이었습니다. 김서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정민수입니다. 어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공손했고 표정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모든 직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VIP룸은 은행 안쪽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편안한 가죽 소파와 고급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각종 차와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어제는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은 지점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정민수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해당 직원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나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친구의 수술비로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VIP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은행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20분 후 지점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출금 신청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은 후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창구로 가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창구로 향하는 길,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모든 직원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했던 이소미가 창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껌을 씹지 않았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옷이 허름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저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8천만 원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돈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미란이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무시당할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점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네. 김 여사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인가요? 279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이소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윤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가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 힘겹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응, 걱정 말고 수술 받아. 수술비는 내가 다 해결했어.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나중에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빨리 건강해지는 게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우정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미란이의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미란아, 이제 걱정 끝이야. 빨리 나아서 우리 함께
여행도 가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급히 일어나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껌을 씹지 않았고 표정도 극도로 공손했습니다. VIP룸에서 정민수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본사에서 온 듯한 50대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서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VIP 고객 담당 강 부장입니다. 이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계좌에 있는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고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1시간 넘게 번호표도 못 뽑게 하고 노인네가 답답하게라며 무시하더니 279억을 확인한 후에는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고 하시더군요. 돈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곳에 더 이상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특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우대 금리, 모든 수수료 면제, 전담 매니저 배정.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돈이 많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옷이 허름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79억 전에 이체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279억 원의 이체는 워낙 큰 금액이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긴급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았고, 특히 고령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가 고령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실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불편함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실버 디지털 금융 교실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은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버 디지털 금융 교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역의 어르신들이 은행에 모여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번호표 뽑는 법부터 시작해서 ATM 사용법, 모바일 뱅킹 앱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혼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모두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은행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저희 은행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이소미와 최유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실버 교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김 여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마음을 배웠습니다. 미란이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실버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대단해. 은행에서 무시당한 일을 이렇게 좋은 일로 바꿨으니 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다 할 수 있어. 실버 교실은
다른 지점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79억이라는 돈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지만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미란이의 수술비뿐만 아니라 실버 교실 운영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도 몰래 도왔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러가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민석도 서울에서 내려와 실버 교실을 도왔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쉽게 설명해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겪은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시작한 거야. 정민수 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객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은행은 이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융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은행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직원들이 처음부터 저를 친절하게 대했다면 실버 디지털 금융 교실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아,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당당하게 은행에 갈 수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도 겉모습도 상관없이 말이야.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279억 원이라는 거액도 결국 사람을 위해 쓰일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미란이의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회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돈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존중이라는 가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나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명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저는 은행으로 향합니다. 실버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젊은 직원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79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인생담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